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인문학 시사와 전국을 바탕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역 42번째 개가 되겠습니다. 41번째 개는 손깨 있잖아요. 손깨인데 손깨는 위는 이제 산이 있고 밑에 이제 택이 있다 했잖아요. 연못이 있다. 산택, 손깨라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위가 뭐냐니까 5번째 오선풍 바람이네, 그렇죠? 바람. 여기는 사진내라 해가지고 4번째 개로서 우레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레라는 그러는데 요 개를 익계라 하거든요. 익계. 왜 익계를 할까? 이건 지난번에 손은 드러내면 뭔가 모르게 채울 수 있고 향후에 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깨 다음에 이제 익계를 내놓을 때 왜 이익이 될까? 왜 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손에 이익이 생긴다고 했을까? 이때 이건 나한테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거를 나한테 뭔가 모르게 기운이 더해지는, 지난번에 기운이 빼가는 현상이라면 지금 기운이 들어오는 바로 그런 식이거든요. 어떻게 왜 들어올까요? 자, 위에는 바람이거든요. 아래는 우레거든요. 왜 그럴까요? 천지 만물은 보면 어떻게 비가 있고 비가 있으면 만물이 생성을 하잖아요. 봄비는 만물이 생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바람이 우레를 갖고 다니는 그런 행상이거든요. 밑에 바람이 있으면 안 되지만 위에 바람이 있어서 위에 바람이 우레를 관정하는 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번개 치면 비 오잖아요. 그렇죠? 지상 만물에 그러니까 바람이 번개를 몰고 다니는 행상. 그러면 번개 치면 그만큼 비가 내리고 이익이 생기니까 결국은 익계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익계 시절에는 개사전에서는 쉽게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개사 설명해놓은 부분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설명해놨냐 보면 이렇게 설명해놨네요. 그러니까 주나라의 문왕이 설명해놨는데 이거의 시절에는 이유 왕이다라고. 이 말은 많이 유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유왕이라는 말을 쓰는데 갈 바가 있으면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섭대첨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섭대첨. 큰 강을 건너면 이롭다라고 하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요거는 좀 색다르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면 이와 같이 내한테 기운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뭔가 모르게 그렇게 돈이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 뭔가 모르게 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시절이 오면 그렇게 그런 곳에 가야만 내한테 어떤 크게 생기는 것이, 안 가면 가만히 있으면 뭐 될까요? 내가 아무리 사주가 좋다 하더라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감나무에 홍시가 되는데 홍시가 있으면 올라가 따먹어야 되잖아요. 올라 안 따먹고 입을 싹 벌리고 있으면 나중에 벌레만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아까 말한 대로 유왕이다. 이 유왕이다. 그럼 빨리빨리 움직여서 가가 쟁취하라. 내한테 좋은이 들어올 경우에는 쟁취를 하도록 해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이섭대천, 큰 강을 건너도 이롭다는 뜻은 그렇게 크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내 앞에 큰 강이 흐르는데 이 위험스럽다고 해서 내가 안 걷는다는 게 아니라 이때는 내가 좋은
어떤 기운이 들어올 경우에는 크게 한번 투자를 해보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식이다. 지난번에 손케이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 내가 물건을 빼앗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 지낼 때 두 개의 계적, 두 개만 놓고도 제사를 지내라 했잖아요. 그만큼 검소하게 하라. 내가 어려운 시절 때는 과거처럼 동일하게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는 뭐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8개 짝, 4개 짝, 2개 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됩니다. 우리가 뭐 팽기라고 표현을 쓰나요? 제사를 올릴 때 그런 거 보면 물하고 포 정도만 얼을 때 써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데 못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정성을 다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의 시절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나한테 좋은 일이 보태지는 그런 시절에서는 무조건 가고 크게 한번 해보라.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한테 좋은 막 생기는 그런 기운이 사주가 좋은 그런 경우에는 뭔가 모르게 크게 한번 해보라.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효사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처음에 4를 뽑고 5를 뽑았을 때는 어떤 점인지 또 점을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건지는 그 부분에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례 있게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처음에 양이 왔네요. 양 그래서 좁은데 이용을 해라. 어디 하는데 큰 대작을 하는데 이용을 해라. 그렇게 하면 이 근원적으로 길하다네요. 그건 원길 또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좋은 운이 왔을 때는 크게 시작하라는 애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해서는 조금 바꿔 돈이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운이 이거의 시절에 다른 뭐의 시절에 왔을 때는 대작 큰 일을 시작하라는 애요. 두 번째는 혹 또 강조하네요. 그런 시절에는 십풍의 예로 갇혀서 점을 쳐도 극위 입에 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돈을 확실히 들어온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영원토록 끝까지 길하다. 왕용 형우제 기라와 등서 왕이 제자는 천재에 대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도 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만큼 이 누구나 다 왕도 감사의 마음으로 천지의 제사를 지내잖아요. 어려울 경우에 그것처럼 이와 같이 점을 치거나 또 시친한테 왕이 제사를 지낸 것과 같이 내가 이 시절에서는 항상 그만큼 이익이 크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결국은 점을 안 쳐도 왕이 천재의 제사를 안 지내도 항상 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3을 보니까 6.3은 익지 다음의 시제는 어디 흉사에 써라. 그래야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6.3 요 같은 6.3인데 요 짝이 맞잖아요, 그렇죠? 짝이 맞는데 다음 시제는 흉사에 써라. 그래야 허물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재물이 모이면 어느 정도 이제 30대 돈이 모이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시절에 누굴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그런 얘기는 해요. 그래야 허물이 없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좀 도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주위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이라는데 중심으로서 행한다. 이거는 말하냐면 이런 내용 같아요.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제 베풀을 때 믿음을 하는데 공평무사하게 행하라.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도와주라. 그러다 보면 공용규. 규는 이 옛날 신화들 보면 시금에서 어떤 뭐 암행 의사라 그래요. 그것처럼 마패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왕이 어떤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란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나라의 왕한테 보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규로서 규를 사용함으로써 신임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만약 신하라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첫 번째 아까 말한 신하가 있다면 여기 이제 신하의 자리니까 63 신하 자리 어려운 백성이 어려우면 먼저 백성을 돕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고공 왕한테 보고를 하면 그만큼 규를 받을 수 있다. 신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사 다른 뜻을 풀이한다면 어떤 어려운 돈을 모았으면 이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돈을 모았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 베풀면 옛날에 이제 나라도 그만큼 신임을 주는 거죠. 세상도 그만큼 신임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이 어떤 이익을 베풀어 주겠죠. 우리 사회 공헌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호 사회 공헌 돈 많은 받은 사람이 부자들이 사회 공헌 한다 그러면 그만큼 신도 그만큼 믿음을 준다. 그럼 계속 돈을 더 생기게 해주겠죠, 그렇죠? 그다음 육사라면 중도를 행함으로써 그러니까 약간 이익을 베푸는 입장에서 어떤 돈을 버는 데 입장에서 중도로서 그렇게 행하다 보면 공한테 보고를 해서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딱하면 신도 그만큼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이라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의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천국 나라를 옮길 수 있다. 수도를 옮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렇게 중행이라는 말은 이익을 아까 여기서 나왔다시피 어떤 이익을 제일 베풀고 해서 많은 중도행을 한다 말하면 공종 많은 사람이 따르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따른다 보면 그런 사람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죠, 부자들한테.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옮겨라. 더 큰 곳으로 옮겨라. 그렇게 하면 더 크게 유리없지 않겠냐라고 그런 이제 요건 나중에 또 뭐 멸치장수 30년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 자리에 오래 하지 말고 옮겨라 가죠. 그렇지 않냐면 멸치장수 그 자리에서 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호를 보니까 믿음을 갖고 회심 백성들을 요거는 이제 왕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백성에 대해서 믿음이 갖고 회심, 사랑함, 은혜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왕이 갖다 보면 물문 묻지 마라. 당연히 처음부터 길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있으니 나의 덕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와 같이 현재적으로 풀이하면 내가 돈을 많이 받았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베풀다 보면 많은 사람이 그만큼 따르겠죠. 그렇죠?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나의 덕을 많이 존경한다, 사랑한다. 옛날에 은혜스럽다 하잖아요. 사랑한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만큼 나의 덕을 칭송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이제 상구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이런
그런 걸 보면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중도를 안 하고 어떤 색으로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익이 막 있지. 이익이 더 막히는 그런 시절이 올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 급지 공격도 당한다. 그러다 보면 입신물항 내 마음을 바로 세워도 그 마음이 끝까지 갈 수는 없겠죠. 뭐 항상 그러다 보면 흉하다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제 뭐 이익을 쭉 많이 벌다가도 어느 순간 이제 꼬꾸라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심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부적으로는 공격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내가 뭔가 모르게 처음에 설립됐던 그 마음이 끝까지는 못 가잖아요. 작심삼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흉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챙겼으면 그걸 계속 크게 욕심을 내지 마라.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효사법 잘 살펴봤네요. 그 형상을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런 형상이 있잖아요. 위에 여기 이제 풍이라는 말을 했고 밑에는 이제 이렇게 그 붕괴라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을 좀 누락된 부분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밑에서 위가 있고 밑에 백성이 있다면 나라보다는 밑에 백성이 좀 더 잘 사니까 밑에서 뭔가 국가를 도와주는 형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풍내 입견에서 가보면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 뭐냐? 천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천지 빗개잖아요. 천지 빗개인데 그러니까 이번엔 거꾸로 된 거죠. 위에 나라는 잘 사는데 아래는 다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개가 밑으로 온 형상이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 위로 올라가는 바로 그런 형상. 그래서 하늘에 있는 기운이 백성들한테 뭔가 모르게 보태주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내 자신의 힘으로만은 안 되고 뭔가 모르게 하늘의 기운, 나라의 기운을 받아야 뭔가 모르게 펼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풍내 입기는 뭔가 모르게 나한테 좋은 시절이 오는 바로 그런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나한테 응용할 건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 깨를 뭐 어떤 생각이 나냐면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개과천선. 개과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친다는 말이에요. 고친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개과천선 하라 그러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선을 착한 일이 있으면 옮겨를 해라. 바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개과천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위에 바람이 있고 밑에 우리가 이제 번개 우레라는 뜻을 했었을 때 맨 처음에 뭔가 잘못이면 우리가 번개에 팍 치면 뭐 내가 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반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요 바람은 옮기는 행성이 있을까? 내가 착한 일을 한 것 있으면 뭔가 모르게 전달하는 그런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운이 있을 때 막 사업을 할 때 중간에 이런 점을 한 번 정도 반성을 해봐라. 이제까지 내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반성을 했고 주위에 미움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살펴보고 그런 게 잘못 있으면 번개불에 번개 칠 때 천둥이 칠 때 내가 반성할 때 개과를 한번 나의 혈문을 한번 살펴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선을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네? 그 다음 이익을 많이 쌓았으면 나만 갖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아까 말한다시피 이익을 자꾸 챙기다 보면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하면 피곤하겠죠. 더 이상 나한테 운이 막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걔가 나의 잘못도 한번 살펴보고 전사 많이 주위에 많이 베풀어라. 그렇게 해야 계속적으로 나한테 좋은 기운이 남아 돌지. 그렇지 않으면 공격도 받고 또 화딱지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세웠던 그 마음, 입신이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은 물항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리하자면 내한테 좋은 기운이 생길 때, 이익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크게 한번 해라는 거죠. 크게 조그마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조금만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처음 하고 또 공평무사하게 주위들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고 베풀 수 있으면 많이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한번 옮겨보라고 그 사람한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데도 옮겨야지. 이제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까 멸치장수 삼선이라는 말은 보충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자리에 시장통에 멸치 장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다 장사 잘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요 자리를 나한테 팔아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장사 잘 되니까 예약가에서 시장통에서 안 팔았겠죠. 옆에 사람이 사러 온 사람이 뽑다고 나냐 자리가 네 것도 아닌데 니만 장사하는 거야. 지도 옆에서 이제 멸치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럼 둘 다 장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을 팔고 그럼 팔았으면 돈이 생기겠죠. 그죠? 돈 생기면 여기다가 뭔가 모르게 자기가 가게를 잘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어느 자리가 장사가 잘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했으면 야도 잘 되고 야도 좋을 텐데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천국에는 효사부분에 천국이 나오는데 어떤 이제 돈이 많이 벌었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크게 수도를 옮길 마음과 같이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계속적으로 운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조그만 그렇게 물컵에 요 물만 묵다가 그러면 나중에 요 물밖에 못 붓잖아요. 그죠? 좀 크게 담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더 모르게 바꿀 수 있는 영지가 있으면 또 주위 사람도 많이 옵니다. 좀 다 크게 하라 하면 운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많이 따라도 의지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또 점을 쳐도 그렇게 항상 입에 되지 않는 만큼 점도 그렇게 잘 나온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명심을 하시고 반드시 이거는 명심을 해야 된다. 개가천선이라는 말은 중간중간 나의 잘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선을 많이 베풀면 나의 기운은 항상 좋게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요 점을 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살을 뽑고 사진에 그 다음 오선풍 오를 뽑았을 때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시즌이니까 사업을 크게 뭐 계약을 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계약을 해라. 그리고 또 자꾸 다른 일을 벌리면 또 오늘 같은 많은 일이 있다면 더 크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당초에 내가 많은 물건을 살려고 했으면 더 크게 사도 그게 문제가 없고 만약에 데이트하러 갔다 라고 한다면 상당하게 오늘은 좋은 성과를 기분도 더 좋고 내가 생각했던 이상 더더욱 만족감이 얻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요.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아까 혹 격지라 했잖아요. 또 시기 받을 수가 있으니 적당히 항상 중을 지키는 거예요. 중도를 잘 행해야만
너무 주변도 살펴보고 쉽게 말해서 그 자리에서 뭐 사랑 행위를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좀 살펴보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42번째 풍래 이 게임 형상에서는 나름대로 운신이 폭이니까 좀 재미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풍래 있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